프레넬 방정식을 위키에서 찾아보면 뭐가 엄청 깁니다. 비전공자인 저는 이런 공식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공식들을 보고 있자면 머리가 좀 아프지만 쉽게 말해서 빛이 물체에 닿을 때 어떻게 반사되고 어떻게 굴절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중에는 어디서 본 것 같은 공식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주에서 프레넬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각도에 따른 반사율 변화만 생각합니다. 비스듬히 보면 볼수록 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멀리 지평선을 바라볼 땐 각도가 비스듬하니까 반사가 많이 일어나서 물속이 보이지 않고 하늘만 비치고, 근처에서 바라보면 각도가 커지고 반사가 덜 일어나서 물속을 볼 수 있다거나 하는 거죠. 재질 러프니스를 확인할 때 정면이 아니라 비스듬히 바라보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도 프레넬 효과 때문입니다. 블렌더에는 이것을 위한 노드를 제공하는데요. 프레넬하고 레이어 웨이트 노드가 그것입니다. 프레넬 노드는 물체 고유의 IOR을 입력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물리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어 좋지만, 저는 레이어 웨이트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레이어 웨이트는 페이싱이라는 바라보는 각도 값을 출력하는 소켓이거든요. 이게 프레넬과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서 이야기하고, 일단 이것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디퓨즈와 글로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믹스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만들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추가된 프린시플드 BSDF가 프레넬을 이용해 선 것까지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금속이든 유리든 알아서 가장자리가 반사가 더 일어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프레넬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상황에선 이 노드들을 쓸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쓸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프레넬을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의 의미, 비스듬한 각도에서의 반사도 조절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창문을 만들 때 트랜스미션 말고 메탈릭의 알파를 조절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알파 값은 물리 기반 쉐이더인 프린시플드 BSDF에서 유일하게 물리 기반이 아닌 수치입니다. 알파 값을 줄이면 아주 정직하게 포토샵에서 레이어 불투명도 낮춘 것처럼 전체적으로 투명해지는데요. 비스듬한 각도에서는 정면보다 덜 투명해져야 더 리얼해 보이기 때문에 프레넬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IOR 슬라이더로 얼마나 비칠지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화면은 EV라 여전히 어색하긴 한데 사이클로 바꾸면 이상해집니다. 저는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버그인 줄 알았어요. 외부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없어서 원인을 알아내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이건 프레넬이 반사뿐만 아니라 굴절까지 고려하는 노드이기 때문입니다. 블렌더는 노멀 방향을 바탕으로 어느 쪽이 밀한 재질이고 소환 매질인지를 판단하는데, 노멀이 정방향 쪽을 바깥쪽 소환 매질, 역방향 쪽을 안쪽 밀한 매질이라고 판단합니다. 밀한 매질에서 바깥을 바라볼 때는 굴절 법칙, 스넬의 법칙에 의해 각도에 따라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반사만 일어나는 전반사 현상이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때 컵에 동전 넣고 물 부어서 와 안 보인다 하는 실험의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동전을 밖으로 빼고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걸 스넬의 창이라고 한대요. 신기하네요. 와, 어쨌든 블렌더에서도 유리를 거대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고, 이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프레넬 출력도 노멀이 뒷면일 때 이런 기이한 무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정말 애써줘서 고맙지만 우리는 이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통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굴절이 무시될 만한 얇은 유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굴절 효과는 필요 없고 각도에 따른 반사율만 필요합니다. 이럴 때 페이싱이 등장합니다. 페이싱은 노멀 방향을 무시하고 해당 지점에 보는 각도만 나타내 주거든요. 프레넬이랑은 좀 다르지만 블렌드 값을 조절하거나 파워 노드 꽂으시거나 컬러 램프를 꽂으시면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창문이 너무 어색하다 싶으시면 한번 꽂아보세요.
프레넬 사용 그 두 번째는 원래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용도입니다. 각도에 따라 반사율이 높아지므로 대개 물체의 가장자리는 반짝반짝거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아침 저녁에 태양이 낮게 있으면 가장자리 전체가 빛나는데 따스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 자체의 경계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컴포지션의 역할도 해줍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꽤나 크고 강력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블렌더에서 조명 크기와 밝기에 제약은 없지만 크고 아름다운 조명은 모든 것을 터무니없이 밝게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물만 강조하고 싶다면 이 엣지 라이팅 효과를 가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플래넷 소켓을 에미션에 꽂으시거나 물체 3개 믹스하시면 바로 작동하고요. 너무 모든 방향으로 빛나서 어색하다 싶으시면 입력값에 노말을 꽂으시고 그 사이에 매핑 로드로 조금만 돌려서 비대칭이 되게 만드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빛나지 않을 부분도 빛나서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작업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텍스처 페인트로 빛나지 않을 부분만 마스킹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네레이티드 좌표로 바닥에 닿는 아랫부분만 덜 반사되게 해봤습니다. 프레넬 사용 세 번째, 일정한 두께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반투명 재질입니다. 예를 들면 탱탱볼이라든가 적당한 두께의 비닐이나 천, 깃발이나 스타킹 같은 재질입니다. 이것들은 각도에 따라 투과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앞서 봐온 현상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투과율이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이유는 각도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위 두께에 따라 투과율이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프레넬과 매우 흡사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런 현상에 대응되는 노드는 따로 없으니까 그냥 프레넬이나 페이싱을 써서 그럴듯하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탱탱볼같이 애매하게 반투명 재질을 만들 때 투과되는 재질과 함께 팩터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깃발 같은 얇은 천 재질에 뒤쪽 빛이 자연스레 투과되게 하려고 써본 적이 있네요. 프레넬 그 마지막 사용법, 그냥 의미로 색을 넣고 싶을 때 좋습니다. 블렌더는 색을 정확하게 계산해주는데 이런 밋밋한 색이 더 물리적으로 올바른지는 모르지만 보기에는 별로거든요. 구분되어 보여야 할 각 면의 경계는 색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쪽이 보기에 좋습니다. 그럴 때 프레넬을 이용해서 각 면의 색 구분을 과장시켜주면 재미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 컬러 램프를 꽂아서 색을 조절해보면 회화적인 느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있는 재질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믹스 노드로 이리저리 섞어보시면서 원하는 색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여기부터는 더 이상 물리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게 될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센스에 달려있다는 건데요. 저도 그리 센스가 좋은 편은 아니라 이 방식은 조명으로 도저히 예쁘게 안 나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최후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넬 로드를 이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